네, 개장이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0시 개장이라는 건 이미 다 들으셨을 테고 시장 이슈를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두 분의 시장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SP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놈의 셧다운. 네. 셧다운 하면은 전 블랙핑크의 노래에 들어온 그 셧다운이라는 노래가 있죠. 모르시는군요. 예, 하여튼 셧다 블랙핑크 세대가 아니라 셔터를 내린다라는 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연방 정부 셧다운이 40여일째 이어지고 있고 최장 기간 공교롭게도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어서 2기 때도 또 셧다운.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쪽도 시끄러운데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종료 동부 시간 12일 밤 12일 밤에 서명할 거라고 백악관에서 또 밝혔네요. 하여튼 뭐 한다니까. 자, 이 셧다운에 대한 풀이 좀 해볼까요? 뭐 셧다운이 이제 뭐 주시장에 영향을 거의 35일까지는 안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5일이 넘어가고 나서 마침 또 이제 그 타이밍이 보면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막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셧다운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게 주가가 밀렸는데 미국도 한번 조정이 받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많이 흔들렸죠. 근데 이제 한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셧다운이 가져온 이제 효과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행정부가 일을 안 한다, 뭐 지표가 안 나온다, 뭐 그래서 불안하다. 이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재무부가 돈을 집행을 못하죠. 그래서 재무부 네. 돈이 풀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내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좀 말라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이제 파월 의장도 지난번 연설 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약간 단기 유동성이 좀 말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돈을 안 풀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빌미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좀 굉장히 지금 핫하지만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지금 메타 같은 경우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금 조달 이슈였는데 결국엔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왜 벌써 자금 조달을 할까? 이거 보면 당장 필요 없는데 회사채를 엄청 조달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내년에는 자금을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미리 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빅테크들이 본인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땡길 수 있을 때 땡기자라는 이제 형태로 자금을 빨아당기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쪽으로 이제 풀려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게 시작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그 AI 기업들한테 묶여 있으면서 그러면 이게 빨리 안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빅텍들이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죠. 네.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좋은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그랬지만 뭐 전문적인 이제 좀 용어를 쓰자면 합리적 효용적인 시장 가설 뭐 네. 이래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반도체가 좋아, 메모리가 많이 쓰일 거야, 셧다운이 해제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는 순간부터 내가 수익을 얻으려면 초과 수익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뭔가. 저 이제 그게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 단기 자금은 말랐는데 돈은 누가 갖고 있냐면 지금 빅텍들이 다 빅테크 갖고 있죠. 네. 그럼 그쪽에서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를 못 짓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만한 자재죠 한마디로. 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 전력기기가 될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잡아 당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빅텍으로의 자금 쏠림 때문에 유동성이 마르는 것 때문에 빅텍들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주호 본부장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복합 산재돼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네. 네. 지금 다른 이슈보다 일단 증시가 랠리가 계속 이어졌고 네.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속에서 약간 저런 센티를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셧다운도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고평가 논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고점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약간 우려스러운 것들이 나와도 변동성이 커지는 지금 딱 시장이 그런 형태입니다. 국내 네.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내적인 뭐 또 우리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 더 오를 거야라고 들어갔지만 그러한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성만 나와도 투심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히려 쏠림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에는 AI 고평가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살짝 나오더라도 막 큰 변동보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셧다운 종료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적으로 돌아야 좋은 네.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근데 그 소식을 가지고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4거래 연속 상승인가 그렇잖아요. 네. 올라갈 때마다 셧다운 해제 기대감. 그러면 실제 셧다운 해제가 되면은 셀 언 팩트나 셀 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없을까?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계속 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뭐 물론 낙관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네. 올라가다 보면은 쉬는 기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뭐 개장은 임박했는데 또 한 가지가 환율은 매번 지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환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건? 제가 이제 뭐 환율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이제 조합해 보면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가 한 9월까지는 이제 쭉 약세로 가다가 사실은 이제 다시 달러 지수가 이제 100 근처까지 올라온 게 9월 이후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달러가 다시 좀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위안화나 엔화는 굉장히 약세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에는 환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의 이제 중국과 약간 피구되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덩달아 좀 약간 위안화랑 뭐 엔화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외부에 연동된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주 본부장은 환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원달러 안에 올라가는 거는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결국엔 원화 가치가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 원화 가치 약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신흥국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금이 이탈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야 굳이 이거 원화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펀더멘탈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정부 기조 자체가 지금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수급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동시효과가 접수되고 있는데 약간 경계성 매물들이 있어요. 이게 환율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1470선은 저항선이었는데 하는 부분들이 지금 돌파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2월, 10월, 11월 딱 계속 외국인들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경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왜냐하면 레버리지라던가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 당장에는 뭐 레버리지 써서 올라가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비투를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은 결국엔 그 빌린 돈을 채워야 유지가 됩니다. 반대 매매가 네. 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